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구성요건 착오, 사실의 착오가 이번에 경찰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의 착오는 우리가 몇 번 강조를 했고 내용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금방 잘 풀 수 있게 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 그 사실의 착오 나오면 제가 법정적법설, 구체적법설, 추상적법설 잘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특히 시험에는 이제 법정적법설하고 구체적법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만 잘 구분해 두십시다. 일단 법정적법설은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법정적법설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동일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똑같기만 하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했던 게 사람이고 실제로 발생한 것도 사람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 사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게 우리 법정적법설의 의견이에요. 법정적법설은 법에 사람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A든지 B든지 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A도 사람이고 B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발생했으면 그냥 살인죄로 처벌해버리겠다는 뜻이 이 법정적법설의 취지예요. 근데 구체적법설은 법만 가지고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구체적법설은 법적으로 사람이고 사람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보다 더 나아서 이 법 구체적으로 되는 이 구체적으로 된다는 건 스토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스토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명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총알이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명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쐈고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원래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쐈으면 이 총알이 A라는 사람을 향해서 날아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명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하고 둘이 있는데 이 사람 생각은 구체적인 겁니다. 사람이고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것만 떠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은 나는 A를 향해서 총을 쐈단 말이에요. A를 향해서. 그럼 이 사람이 구체적법설에서 이걸 고의를 인정하려면요. 내가 A를 향해서 쐈기 때문에 총알이 A를 향해서 나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맞았어야 된다. 사람이기만 하면 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맞아야 된다. 명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만 인정하겠다는 게 구체적법설입니다. 그럼 만약에 A를 향해서 쐈는데 B가 맞아버렸다. B가 맞아버렸으면요. 사람이고 사람이지만 법정적법설은 사람이고 사람이가 하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그랬지만 구체적법설은 사람이고 사람이지만 빗나갔잖아요. 명중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때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구체적법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법설하고 법정적법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예요. 빗나가는 경우. 이걸 우리가 방법의 착오라고 하잖아요. 빗나가는 경우고 명중을 해버리면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법정적법설은 무조건 살인죄를 인정하는데 구체적법설은 명중에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명중한 경우는 구체적법설이나 법정적법설의 의견이 똑같아요. 그냥 둘 다 살인 기수 인정해버리는 게 됩니다. 다만 이 두 학설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이렇게 빗나간 부분이에요. 빗나간 경우는 방법의 착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빗나간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적법설은 빗나가도 사람이 맞았으면 된다고 보는 게 법정적법설이고 구체적법설은 빗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중을 해야 인정하니까 여기서는 과실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법정적법설은 빗나가도 살인 기수, 구체적법설은 빗나가게 되면 이걸 고의를 인정 않기 때문에 이거 미수, 빗나갔다면 요거 과실, 이렇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법설은. 그래서 구체적법설은 명중해야 된다. 법정적법설은 법에 있는 대로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볼게요. 자, 제가 법정적법설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사사동동 그랬죠. 사사동정. 자, 1번을 보시면 자,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B가 죽었습니다.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사람이면 오케이. 이게 법정적법설이죠. 법정적법설에 하면 그냥 비살인 기수예요. 법정적법설은 사람, 동물만 확인하시면 돼. 사람을 목표로 했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냥 비살인 기술이 가버리는 겁니다. 자, 구체적법설은요. 명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원래 스토리는 누구를 죽이려고? A가 먹게 하려고 그랬는데 B가 먹어버렸죠. B가 먹어버렸으면 내가 원래 생각한 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내가 A가 먹게 하려고 그랬는데 B가 먹었기 때문에 요건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우리 구체적법설이에요. 그럼 구체적법설에 하면 이걸 인정 안 하니까 A는 죽이려고 해다 못 죽였으니까 A 살인 미수, B는 과실로 죽였으니까 과실치사. 당연히 상경입니다. 상상의 경합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법설과 법정적법설이
모두 인정한다 그러면 틀렸죠. 구체적 법설은 명중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갔기 때문에 이건 방법의 착오고 빗나갔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자, 갑이 친구 A를 B로 착각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법정적 법설은요. A도 사람, B도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얘도 사람, 얘도 사람. 그럼 법정적 법설은 당연히 발생한 거 기수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A를 죽였잖아요. A를 죽여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A 살인 기수 끝나는 거예요. 법정적 법설은 사람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 법설은 이게 명중인지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착각이란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착각이라는 건 눈이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 방법의 착오하고 객체의 착오를 좀 구분을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 이 객체의 착오는 명중한 거예요. 방법의 착오는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정안 안 되면 이렇게도 외우죠. 방법의 착오가 빗나간 거라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객체의 착오는 명중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 눈이 잘못 본 거예요. 눈이.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A인데 B로 잘못 본 거예요. 눈이 잘못 본 거예요. 눈이. 이게 객체의 착오입니다. 방법의 착오는요. 이게 아니라 손이 잘못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이라고 그래요. 수단이야. 수단. 방법. 눈은 똑바로 봤어요. 나는 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A를 제대로 정확히 봤어요. 근데 내 손이 A한테 나가야 되는데 B한테 잘못 나가버린 거 이렇게. 총알이 A한테 가야 돼 B한테 잘못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눈이 잘못 본 거, 멀쩡한 사람을 다른 사람은 잘못 본 건 객체착오로 가는 것이고 눈은 제대로 봤어요. A 맞아요. 그래서 A를 향해서 손을 날렸어요. 날렸는데 이 손이 A한테 나가야 되는데 빗나가서 B한테 나가버린 걸 방법의 착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보세요. 이게 지금 착각한 거는 눈이 잘못한 거잖아요. A를 친구 B로 잘못 봤잖아요. 이건 눈이 잘못 본 거니까 이거는 객체의 착오입니다. 빗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 모두 다 살인 기술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법설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 법설도 똑같다. 왜? 명중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번이요. 3번을 보면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 A입니다. 자, A를 살해하려는데 사람인데 봤더니 장모 B네요.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니네요. 그건 존속이네요. 자, 존속 살해의 결과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일반 사람, 보통 살인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존속 살해가 발생하면 이거 몇 조 적용하셔야 되죠? 이건 15조 문제죠. 우리 15조가 15조 할 때 제가 5조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이렇게 쓰기 좋아요. 15조 1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한 것은 낮은 경미한 죄인데 실제로 발생한 것은 중한 범죄가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때는 15조 1항을 적용합니다. 그럼 15조 1항을 적용하면 요 경미한 범죄로 처벌하는 게 15조 1항의 개념이에요. 그럼 나는 보통 살인죄를 생각했는데 발생한 건 존속이죠. 존속이면 그냥 보통 살인죄로 처벌한다. 이게 15조 1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5조 1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살인죄로 처단하면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자, 그다음 자, 4번에 갑이 살인의 고의로 친구 A의 머리를 내리쳐서 A가 실신하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해서 웅덩이에 파묻었는데 실제로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자, 체크하실 거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살인의 고의라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실범인지 과실치사로 갈 수도 있고 살인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 없어서 버리시면 똑같은 비슷한 살이 나오죠. 그때는 과실치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살인의 고의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근데 원래는 머리를 내리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안 죽고 웅덩이에 파묻었을 때 죽어버린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개괄적 고의라고도 하고 인과관계의 착오라고도 하고 학설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학설은 이거를 뭐 개괄적 고의로 봐서 하나의 고의로 인정하자 살인죄, 인과관계의 착오로 보되 인과관계의 착오대 착오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자 인과관계의 착오론, 객관적 기소기론에 의해서 그대로 고의 인정하자라는 견해도 있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개괄적으로 다 보면 원래 얘가 생각했던 대로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차피 생각한 대로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살인죄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냥 살인 기수로 봅니다. 다만 지금 여기 나오는 설문에 나온 것은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자고 하는 것은 소수설이죠. 소수설. 지금 요 1행위하고 1행위하고 2행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행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요 1행위와 2행위를 전체로 하나로 보겠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따로따로 두 개로 보겠다는 견해가 있어요. 자, 요 뒤에 있는 살인미수와 과실치사로 보겠다는 게 바로 요 견해입니다. 여기는 살인미수고 여기는 과실치사다. 그래서 두 개의 상경이다 라고 보는 소수설이 있고요. 나머지 학설은 전부를 같은 하나로 봅니다. 전부 같은 하나로 보니까 하나의 고의다. 전체적으로는 그냥 인과관계의 착오로 봐가지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로 봐서 그냥 살인죄다. 이게 다 이쪽 견해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수의 견해입니다. 이건 소수의 견해고 판례도 이쪽이에요. 판례도 개괄적으로 전체로 보면 어차피 계획했던 게 원래 예견했던 대로 실현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살인죄로 간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의 착오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구성요건 착오가 문제가 나오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사동동을 꼭 확인하세요. 법정적법합설은요. 생각한 사람이 사람인지 사람이라면 발생한 사람이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 법정적법합설의 견해라는 걸 보시죠. 사람 오케이 고의 인정. 이게 우리 법정적법합설이라는 건. 구체적법합설은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명중을 해야 된다는 거. 명중을 해야 되면 이렇게 엉뚱한 놈이 마시게 돼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스토리가 진행이 돼버리면 빗나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구체적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런 착각한다는 것 자체가 명중이라는 걸 아셔야 돼. 착각했다 이게 명중했다 뜻이에요. 눈이 잘못 봤다는 거잖아. 눈이 잘못 본 거 명중입니다. 팔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눈은 제대로 봤는데 팔이 잘못 나가서 옆에 사람을 때린 건 그건 빗나간 것이고 그냥 방법의 착오예요. 근데 눈이 잘못 본 거는 그 사람 멀쩡한 그 사람을 잘못 본 것뿐이지 팔은 제대로 나갔어요. 나갔기 때문에 명중한 겁니다. 자, 이 명중할 때는 구체적법합설과 법정적법합설이 둘 다 살인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5조 1항 적용되는 거. 15조 1항은 경매한죄를 인식했는데 중한죄가 발생한 거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경매한죄로 처벌하는 게 15조 1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개괄적 고의 사례인데 이건 우리 판례는 어쨌든 두 개를 나누지 않습니다. 1행위와 2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 적절한 것은 3번이 답이죠. 3번이 맞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